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 2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오랜만에 정말 뭐 거의 4년 만인 것 같아요. 이 MLB.com에서 오승환 선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도당초에 지금 한국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승환 선수를 메이저리그 왜 찾아? 이래가지고 좀 한번 봤더니 지금 30개 구단 대상 21세기 기준 데드라인, 트레이드 데드라인 최고의 영입을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콜로라도의 최고의 영입으로 또 오승환 선수가 꼽혔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MLB.com에서는 제프 브리디치 전단장은 새 시즌 전에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떠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팀이 포스트 시즌 경쟁 중일 때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콜로라도의 제프 브리디치 단장이 지금 3년 전에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사실 콜로라도라는 팀이 뭐 가을 야구를 항상 노리는 팀도 아니었고, 이 투자의 방향성도 사실 갈팡질팡하는 팀이었고, 그렇죠. 이 구단주가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어느 때는 진짜 뭐 답이 안 보일 때는 투자를 했다가, 또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을 때, 가을 야구가 가능할 것 같을 때는 또 이제 투자를 안 했다가 이래가지고 또 욕을 먹었었던 팀이 또 콜로라도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오승환을 영입할 때도 오승환이라는 선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정작에 이제 이적하고 나서의 성적을 살펴보면은 25경기에 나와서 2승에 세이브는 하나였지만 평균 자책점이 2.53에 그쳤었고, 이게 조정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평균 자책점으로 봤을 때는 189, 이게 뭐냐면 100이 평균인데 189라는 거는 200에 근접하는 거니까 거의 리그보다 100%, 이거 89%를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또 2018년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컵스를 상대로 10회와 11회 올라와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래서 13회까지 가는 이 승부 끝에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콜로라도의 가장 최근 포스트 시즌 승리다 라면서 이제 오승환 선수를 한번 또 달아줬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콜로라도한테는 이 오승환 선수의 트레이드 영입 이후의 활약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자, 오승환 선수를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난 2016년이었죠.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일본 리그에서 한신에서 2년 동안 활약한 오승환 선수가 카디널스와 2년에 $1,100만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보직 같은 경우에도 뭐 추격조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는 있었지만, 나이도 또 나이고, 또 이제 이 팀에는 트레버 로젠탈이라는 확실한 또 마무리 투수가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아, 오승환 선수가 이거 미국 가서는 뭐 마무리를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끝날 때 되니까 오승환 선수가 이 트레버 로젠탈을 밀어내고 마무리까지 또 차지하는 그런 시즌 아니었습니까? WAR을 2.6승을 기록했는데, 이게 리그 불펜 투수 중에서 5번째로 높은 기록이었고요. 평균 자책점 역시 이때 1점대를 제가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부 지표도 굉장히 또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는 만 34살, 나이도 사실은 나이고, 또 이제 전 시즌에 79.2이닝, 그리고 뭐 상황도 가리지 않고 마구 올라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도 기억하실 겁니다. 메서니 감독이라고. 진짜 이 불펜 투수 갈아먹는데 또 특화됐었던 그 감독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는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또 부진 끝에 결국엔 이제 추격조까지 떨어지면서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FA 시장에 나섰을 때 텍사스와 계약을 맺었었고, 그 과정에서 추신수 선수의 적극적인 추천,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다, 이제 한국 선수 2명이 한 팀에서 뛴다, 동갑내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무산이 됐었죠. 그래요. 결국에는 이 팔꿈치 염증 때문이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보장 계약을 조금 이제 줄이고, 대신에 또 인센티브를 더 껴 넣는 그런 형태로 1+1, 그다음에 최대 $750만 계약하면서 이제 캐나다에 또 새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네, 근데 토론토에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중반에 콜로라도로 앞서 말한 것처럼 트레이드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1대3 트레이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이때 이 토론토로 넘어간 3명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베이커라는 선수인데 요 선수가 지금 이제 볼티모어에서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그 브라이언 베이커랑 또 똑같은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콜로라도에서 이제 오버그, 그리고 기억나네. 오타비노, 오승환, 오씨 삼형제. 네. 이때 유명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다저스를 또 이제 아쉽게 한 경기 차로 따돌리지는 못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한 장을 또 따내면서 포스트 시리즈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 이제 2018년에는 이 팔꿈치 염증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그 다음에 사실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을 받게 됐었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거 수술. 예. 네. 그러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고 DFA가 되면서 삼성 복귀를 했었던 오승환 선수의 커리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1이닝을 던지면서 9.33 평균 자책점 정말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남기고 이제 메이저리그를 떠났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요 세 시즌 동안 보여준 오승환 선수의 모습은 진짜 리그에서 어디에 갖다 놔도 탑급의 불펜 자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 조금만 더 빨리 갔었으면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렇죠. 사실 2017년에 부진도 그렇고 결국에는 2019년에 수술을 받게 된 것도 그렇고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기량적으로 뭐 발전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한신을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직행을 했더라면 2년 동안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줬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 전에 갔으면 어땠을까? 항상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 2.78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2.78의 평균 자책점이 150이닝을 소화한 투수 중에서는 전체 15위라고 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절반 팀에서는 어디에 갖다 놔도 마무리를 맡을 수 있는 투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승환 선수가 이제 특유의 그 이중 동작 그리고 패스볼이 워낙에 이제 구속에 비해서 위력이 있던 선수다 보니까 삼진도 236개를 잡아냈는데 이게 같은 기간 불펜 기준으로 했을 때 25위, 이 WR도 5.0승으로 이것도 불펜 기준으로 했을 때 16위. 이런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오승환의 이 진출 시기가 조금은 아쉽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5살 늦은 나이에 진출한 게 정말 또 아쉬울 따름이고 근데 이제 나이치고는 또 이제 훌륭한 내구성 그리고 이제 혹사를 견뎌냈다라는 점도 대단한 점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복귀를 하고 나서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18세이브의 평균 자책점 2.64, 44세이브의 평균 자책점 2.03으로 이 S급 활약을 펼쳤죠. 그쵸. 네. 야, 역시 오승환 선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했는데 지난해부터 사실 이제 여름쯤에 이제 발목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마운드에 올랐던 게 좀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13연패 하는데 또 그 사이에 계속 연패를 이어가는 끊어주지 못하는 데는 또 그 중심에 오승환 선수가 있었던 것도 좀 아쉽고 지난 3일에 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긴 합니다. 4.23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또 수비가 또 도와주지 못한 다음에 이제 공을 이제 외야에 던지는 모습까지 또 나오면서 참 오승환 선수가 얼마나 안 풀리면 저렇게 또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또 나오고 돌보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진짜 이런 선수가 아닌데 좀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승환 선수가 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은 대졸주 선수잖아요. 그렇죠. 데뷔도 늦었고 그리고 KBO 리그가 오승환 선수가 데뷔를 했을 때는 지금처럼 144경기도 아니라 128경기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경기 수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500세이브를 거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도 2년 동안 정말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었고 그 활약을 메이저리그로 이어가서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무리 역사상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제 오승환 선수가 어쨌든 이제 2군에서 재조정 중인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선발 투수로도 한번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준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입니다. 내일 다시 이제 1군 등록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승환 선수가 또 이 유종의 미 커리어에서 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메이저리그 특히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트레이드로 재미 본 팀이 또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사실 그동안 트레이드로 재미를 못 봤으면 오승환 선수 사실 불펜 투수지 않습니까? 이 불펜 투수를 영입한 게 21세기 최고의 트레이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면 콜로라도가 참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오승환 선수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는 오승환 선수의 메이저리그 장면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추억의 이름들 정말 많이 얘기했네요. 메서니 감독, 뭐 투에버 로잔타이라든지 오버그, 뭐 오타메노는 지금도 뭐 매치에서 뛰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어쨌든 이런 선수들도 생각나는 선수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